안녕하세요, 오카 김한영입니다. 요즘 정말 희한한 세상입니다. 무슨 에이다스다 뭐다. 지금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 나오잖아요. 뭐 테슬라는 뭐 로보택시가 나온다 뭐 얘기하기도 하고, 다른 회사에서는 신의 눈이다 해서 뭐 도로를 그냥 손 안 대고 막 알아서 샤샤샥 간답니다. 이게 정말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세상이 왜 이렇게 변한 건가 싶기도 해요.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도 있죠. 현대차 공장 가보면 요즘 뭐 디지털 트윈이다 해갖고 이 공장이 이렇게 있는데 옆에 똑같은 공장이 또 있대. 그게 이거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테슬라만 해도 그렇죠. 중국에서 도로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하는 것은 또 금지돼 있다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자율주행 테스트를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그런 도로를 달렸대요. 희한하다. 그게 또 되나? 도대체 이게 뭔지, 그리고 제가 사실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헥사곤 매니팩처링 인텔리전스 코리아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성 브라이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성 브라이언이세요? 예, 맞습니다. 혹시 한국 성함은 없으신가요? 있긴 있는데 잘 안 쓰세요? 알겠습니다. 예. 일단 헥사곤이라는 회사를 언론에서 많이 보긴 했는데, 보면서도 도대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가? 에이다스 기업이라고 어느 날 왔다가 공장 자동화 기업이라고 왔다가 어느 날은 라이카 뭐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뭔가 혹시 설명 간단하게 좀. 헥사곤 매니팩처링 인텔리전스는 센서 그리고 소프트웨어, 내지는 뭐 오토노머스 뭐 자율 기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같이 통합된 기술을 기반으로 제조에 관련된 설계, 엔지니어링, 생산, 측정 까지 총망라한 과정 중에 파생되는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저희 고객들이 추구하는 뭐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생산의 과정의 그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드리는 기술 집약적인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요. 네, 어쨌든 좀 이상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생산이라고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에이다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생산과 에이다스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산이라면 굉장히 어떤 뭐 공장, 제조와 관련된 뭐 만드는 거를 생각하시는. 아니, 맞잖아요. 생산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어떤 뭐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보통 이제 뭐 DX라고 말들 많이 하죠. 디지털 뭐 대전환 뭐 그런 말들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 어떤 뭐 제조라고 하면 어떤 국한되어 있는 부분보다는 제조가 뭐 일반적으로 어떤 뭐 자동차에 대한 제조라든지 뭐 항공에 대한 제조, 여러 가지 뭐 조선에 대한 제조들이 막 다 있을 텐데, 결국은 제조할 때 파생되는 여러 가지 그런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어떻게 생산성을 높이고 고객들이 원하는 싫어하는 것들을 제공해야 되는지에 대한 과제들을 갖고 있는 모든 제조사들이. 제가 질문을 드리면 30초 이내로 해주셔야 됩니다. 또 짧으면 알겠습니다. 10초 안에 해주셔야 돼요. 헥사곤은 뭐 하는 회사예요? 뭘로 돈을 벌어요? 간단하게 30초 안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10초요. 10초입니까? 하여튼 그 제조 과정에 파생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잘못 모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아니, 근데 에이다스 전문 기업이시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라면 현차를 말씀드릴 수 있는, 현차 같은 경우에 큰 그림 하나가 자율주행차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 에이다스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세그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에이다스를 하는 VTD라는 회사를 저희가 인수합병했습니다. 둘이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비즈니스였던 그럴 수밖에 거군요. 없습니다. 신기합니다. 에이다스라는 것은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상의 얘기인 것 같은데, 융합의 시대에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 서로 연결고리가 있으면 서로 융합된다는 얘기죠. 하긴 그러네요. 지금 공장에서 이런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도 결국에는 스캐너 같은 게 필요하고, 에이다스를 정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도 스캐너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할지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 결국에 기술 면에서는 같은 기술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도로에서도 그렇게 사용된다. 신기한 세상이네요. 정말 굉장히 넓게 봐야 되는, 숲을 봐야 되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핵심적인 내용까지도 다 설명을 직접 해주실 건가요? 제가 설명드리기보다는 메스트하고 있는 박진호 매니저를 같이 모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매니저님하고 얘기 나누고요. 다음번에 영어로 또 인터뷰 해주시는 걸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헥사곤 코리아에서 VTD라는 제품을 담당하고 있는 박진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하나를 알 것 같은데 두 가지를 까먹게 하는 VTD, 그게 뭐예요? VTD는 버추얼 테스트 드라이브라는 제품명의 약자이고요. 주로 이제 가상 환경에서 실제 환경에서 하지 못하는 실험이라든가 차량에 개발된 어떤 프로토타입들을 검증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가상환경 시뮬레이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아들었어요? 이거 봐. 지금 지금 저희 알아들을 수 있게 좀 말씀해 주세요.
심즈? 아, 심즈 같은 거 만드시는 거예요? 게임 회사구나. 쉽게 보면은 비슷할 수 있는데요. 실제 환경을 가상 환경으로 옮겨와서 실제 환경에서 하지 못할 것들, 위험한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 같은 것들을 검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 이런 거 만드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우와, 그래서 너무 진짜 같다. 차도 진짜 아우디, 오, 야, 여기 미니, 오, 야, 여기 트럭, 여기 사람도 실제로 할 수 없는 거라는 건 뭐예요? 여기 사람 치어 뭐 이런 거요? 맞습니다. 그런 거 한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상황에 아기가 이제 공을 갖고 놀다가 공 때문에 도로로 뛰어드는 상황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분명히 위험한 상황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해볼 수가 없죠. 위험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가상 환경으로 옮겨와서 돌려보고 실제 내가 갖고 있는 차량이 이것까지는 다 안전하게 피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툴이죠. 진짜 중요한 얘기네요. 이게 자율주행 같은 게 사실 일상에서 아무리 테스트해도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예외 상황들, 아무리 데이터를 많이 수집해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4층 주차장에서 차가 떨어져.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실제로도. 실제로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실제 도로 환경에서 테스트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런 예외 상황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된 채로 자율주행차가 나오게 되면 그것 또한 문제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테스트를 주로 하세요? 이런 걸 가지고? 과거와 현재를 좀 구분하자면, 과거에는 이제 기능적인 테스트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ACC라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혹은 이제 엘카스 같은 차선을 검지해서 내가 이 차선을 잘 따라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심플한 그런 도로상에서는 현실에서는 많이 실험을 했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지역별로 우리나라와 뭐 다른 나라의 그런 도로 형태나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매번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 환경을 만들어서 가상 환경상에서 내 차를 이제 만들어서 돌려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노란색 차선에서는 얘가 차선을 감지를 잘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의 어떤 형상에서는 내가 잘 감지를 잘했는데 뭐 아프리카라든가 차마 말을 못하고 그런 분들 그런 다른 분들. 상황에서도 네, 내가 여기서 만든 게 잘 될 수 있는지. 이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노란 딱지예요. 그런 경우도 잘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결국 이런 거 해야 된다. 그거 되게 중요하네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헥사곤은 거기서 뭐 하는 거죠? 헥사곤은 저희가 뭐 여러 하드웨어 파트도 있고, 그리고 측정 장비도 있긴 하지만 제가 담당하는 부분은 실제 자동차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회사, 그리고 연구원 분들한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가상 환경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뭐 브레이크 시스템을 기존에 있는 걸 새로 개선을 했습니다. 근데 무작정 차에 달고 나가서 뭔가를 세워놓고 주행을 할 수도 있죠. 그러기에는 시간과 비용과 위험이라는 요소가 붙게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브레이크 터졌네. 그리고 갖다 박네 역시, 이러면서 할 수는 없잖아. 사실은 뭐 그런 것들이 차량과 뭐 장소, 브레이크만 있는 게 아니라 측정 장비까지 필요하거든요. 데이터를 로깅하기 위한. 근데 그런 것들을 밖에 나가기 전에 가상 환경에서 이제 모델 단위에서 돌려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코딩을 했습니다. 그 코딩을 하드웨어에 옮길 필요 없이 이 VTD라는 아니면 이런 가상 환경 솔루션이 있다면 거기다 바로 접목을 시켜볼 수가 있어요. 제 PC에서. 그러면 뭐 이론적으로 혹은 데이터의 수치상으로 안전하다, 괜찮다, 유효하네 라는 판단이 서면 이제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건데, 무조건 현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가상 환경을 거쳐서 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고 효율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이 좀 쓰이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R&D 담당자들을 위한 그런 소프트웨어다. 지금 보면 R&D 담당자들이 사용하는 건 근데 되게 직접적이고 하드웨어적인 거잖아요. 하드웨어는 라이다도 있고 레이더도 있고 뭐, 그런데 지금은 그래픽이란 말이에요. 그래픽에다가 레이저 쏘면 그게 뭐 보입니까? 예전에 이제 인터뷰하셨던 업체 중에서 스트라드비전이 있었고 뷰론 테크놀로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뷰론은 라이다를 하는 업체였고 스트라드비전은 카메라를 하는 업체였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실제 현장에 나가서 차를 돌려봤을 거예요. 저희는 그걸 다 가상 환경을 갖고 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상 환경에서 특정 라이다 센서의 그 메커니즘들이 있습니다. 라이다 센서가 레이를 몇 개를 쏜다, 그리고 얘가 어떻게 날아간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다 코딩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상 환경에다가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레이저가 날아가서 컴퓨터 그래픽인데 어디 맺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모니터에 맺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상 환경인 제가 어떤 박스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과 박스에 가서 맺힙니다. 그리고 이게 뭐 금속 재질이라면 뭐 반사도 됩니다. 물이라면 또 튕기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모든 로우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고 가상환경에서. 실제로 그 하드웨어가 아니더라도 그 하드웨어에서 나오는 그 값을 모사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모든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가 다 있어야 되겠네요. 그쵸. 라이다 제품이 되게 많을 텐데 뭐 루미나도 있고 벨로다인도 있고 뷰런도 있고 뭐 야 이거 되게 쉽지 않겠는데요. 소프트웨어 회사가 그걸 다 할 수 있나? 그래서 저도 이제 VTD 담당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네네. 가끔씩 제가 뭘 하는지 모를 때가 너무 많은 거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언리얼도 해야 되고 코딩도 해야 되고 기계적인 센서의 내용도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떤 규정도 알아야 되고 하다 보니 가끔씩 저도 혼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한테 보여주시는 건 저희한테 보여주기 쉽도록 해서 이런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지 사실 이건 비전 센서만을 위한 거고 맞습니다. 사실은 이 라이다 센서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또 다른 우리 눈으로 보기 어려운 그런 센서 값을 또 전달해 줘야 되는 거군요. 야 신기합니다. 이런 세상도 있었구나. 이제 뭔지는 알겠는데 근데 가상도로는 게임이잖아. GTA 같은 거를 그냥 시뮬레이션 하는 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GTA는 게임이잖아요. 저희는 게임은 아니라고 하는데 게임의 요소를 많이 차용하긴 합니다. 네. 다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되면 분명히 나와야 되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뭐 센서의 로우 데이터라든가 그 차량의 거동에 필요한 정밀한 데이터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해석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게임 엔진에서는 비주얼라이제이션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차량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가 나오진 않아요.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정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차이가 있고 게임 엔진을 사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있어요? 게임 엔진에서 차량의 전면 카메라 부분에서 발생되는 영상 이미지들을 강화학습에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특정 연구 사례를 보면은 GTA 5를 돌려서 그 주행 영상을 받아서 차량한테 학습을 시켜가지고 주행을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말이 돼. 말이 돼. GTA 갖고서 자율주행을 했다고? 와 그게 되는구나. 신기합니다. 저는 요건 좀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가상 테스트는 쨍쨍하고 맑잖아요. 비가 오나요 여기도? 네, 가상환경에서는 눈, 비, 안개, 주간, 야간, 뭐 시간대별로 새벽녘, 뭐 황혼녘 다 바꿀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어떤 노이즈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이 중요한 요소로서 가상환경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도 비가 온다? 이렇게 비 오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게 되나요? 되게 신기하네. 물리적인 그런 모델을 저희는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라이다 센서 같은 경우는 실제 레이 특성을 가진 어떤 엄청 많은 포인트를 발사를 합니다. 결국엔 빛이군요. 빛이고 결국엔 카메라랑 같은 걸로 다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를 쐈는데 뭐 중간에 어떤 물방울과 딱 맞았어요. 네. 맞았을 때 레이가 파워가 감소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굴절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을 다 실시간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빛이 이렇게 가는 걸 실시간으로 이렇게 가는 걸 계산하는 거예요? 네. 야. 그래서 제가 대충 계산해봤을 때 한 빛 포인트당 가상환경에서 3번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초당 21만 6천 개 정도의 레이를 계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받아들여서 실제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하고 그래 인정할 만한 차이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가상환경에서 그 센서들을 활용해가지고 비도 내리고 뭐 안개도 짙게 하고 갑자기 차 사이에 사람 튀어나오기도 하고 이런 식의 이제 환경을 만들어서 실제 센서를 테스트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실제와 가상의 소프트웨어와 그 결과치를 검증해서 비교해 본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그 비교 결과가 같으면 이거는 소프트웨어로서 의미가 있어 할 수 네. 있다는 거군요. 그러면 비가 이렇게 오는 정도면은 그러면 라이다도 영향이 있나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라고 네. 가정을 한다면 카메라 같은 경우는 분명히 영향을 받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요. 네. 라이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행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안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까지는 해보지 않았고 약간 그리고 중간 좀 많이 비가 올 때 확실히 이제 라이다 센서의 데이터가 네. 들어오는 게 줄어드는 것까지는 저희 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라이다도 운행을 못하는 거구나 애초에. 저희는 여기 직접 가서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이걸 지금 가상 환경에서 저희가 대신 해봐도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환경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죠. 그래요? 일적으로 좀 해보시나요? 사실 뭐 제가 심심한데 해볼까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좀 맘먹고 해야지 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게 되게 재밌는데 이게 직접 직업으로 하시면 이게 이게 또 있어야 되네. 실제 도로에서 테스트한 거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좀 관계가 있긴 있는 거예요? 자동차 제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부품 회사에서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실제 도로에서 했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가상환경을 건너뛰거나 아니면 가상환경에서 했다고 해서
실제 환경을 건널뛰지는 않습니다. 이게 서로 상호 보완적인 방법으로 둘 다 활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 도로 테스트 같은 경우는 확실한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환경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현실성 있는 데이터를 취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위험 상황이라든가 기상, 그 주간, 야간, 나라별 여러 환경이 다른 그런 특징을 커버할 수 없다는 게 좀 현실적인 제약이고요. 근데 시뮬레이션은 이런 제약들을 그냥 가상환경에서 만들어 놓으면 되니까 심플하게 다 건널뛸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 방식 대비 이제 가상환경에서 만들어낸 데이터는 정확성이 분명히 떨어진 단점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쓰는 그런 이유는 효율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투자 비용 대비 더 많은 기상 환경과 더 많은 테스트 케이스들을 가상환경에서 빠르게 이제 검토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가상환경을 통해서 이점을 충분히 얻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기반으로 실제 환경에서 남은 테스트들을 더 진행을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상호 보완적인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상 환경과 실제 환경을 둘 다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실제 환경을 먼저 테스트하나요? 가상 환경을 먼저 테스트하나요? 케이스마다 다르긴 한데요. 사실 실제가 먼저입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가상 환경에서 만든 데이터로서 어떤 검증을 한다는 건 가상 환경이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로 만들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 가상 환경으로 카피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상 환경을 가지고 실제에서 못했던 것들을 더 추가해서 이제 확장하는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잘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결국 이런 거 해야 된다. 그거 되게 중요하네요. 얼마 전에 테슬라가 중국에서 FSD를 띡하니 내놨습니다.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주행 데이터를 미국으로 가져가서 강화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데이터를 가져갈 수가 없었다고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상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주행 테스트를 했다고 하던데 그런 게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방식이긴 한데 지금 수많은 차량들이 도로상을 주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량 카메라에서 취득된 데이터를 가지고 가상 환경을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중국에선 테스트 못했다고 하는 중국풍의 도시 형상이라든가 그들의 주행 스타일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현실에서는 좀 제약이 있으니 가상 환경으로 옮겨와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시뮬레이션해서 학습을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OEM이라든가 자율주행 관련 스타트업들이 자율주행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디지털 트윈넷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율주행 개발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맞습니다. 테슬라는 사실 어떻게 하는지 우린 잘 모르지만 말로는 이제 동영상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서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환경 같은 걸 동영상 데이터로 수집할 수는 없으니까 기존의 동영상 데이터를 통해서 강화학습하는 것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상호 보완적인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필요한 거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 레벨을 한번 소개해 주세요. 그건 너무 기초. 그죠, 기초. 자율주행 레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주면 어떠냐고 하시는데 예, 맞아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전혀 자율주행 아닌 거 0, 뭐 1, 2, 3, 4에서 5 하면은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야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굉장히 갈등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메이커들은 우린 3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이미 레벨 3를 다 넘어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제도가 받쳐줄 수 있느냐 이거든요. 결국은 책임 소재에 대한 공방입니다. 그래서 레벨 3야 라고 공표한 회사는 2차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내가 책임질게 라는 자신감이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의도의 문제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게 됐군요. 와, 자율주행 레벨 이 숫자를 나누는 이 방식 자체를 좀 바꿀 필요도 있어 보이네요. 테슬라는 내가 목적지에서 출발해서 지금 주차장까지 알아서 넣어주는 것까지 해주는데 근데 어떤 레벨 3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주행 중에 켜서 고속도로 나갈 때까지만 해주고 레벨 3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레벨에 대해서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레벨이라는 게 너무 옛날 거라서 이 회사가 뛰어나다, 이 회사가 나쁘다 뭐 이렇게 명확하게 딱 요거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제 에이다스 정말 많이 발전하고 있고 형식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ACC라고 해서 앞차와의 거리를 측정해서 그냥 앞을 따라가는 정도 아니면 또 차로를 어떻게든 인식해서 차로를 넘어가지 않게끔 하는 튕겨주는 정도 이런 정도였는데 요즘 들어서는 버튼 누르면 알아서 목적지까지 가고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스스로 알아서 인식하고 심지어는 교육받지 않은 그러니까 룰에 정하지도 않은 그런 종이 박스가 나온다거나 앞에 동물이 나타난다거나 고양이가 뛰어들면 알아서 제동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어떻게 해서 갑자기 차들이 이렇게 똑똑해졌습니까? 그거는 이제 AI 기술의 발전과 좀 많이 연관성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룰 베이스에 코딩한 그런 알고리즘들이 많이 차량을 제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해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거는 A 케이스로 처리하고
이게 아니면 B케이스 처리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엔드 투 엔드라는 학습 방법이 좀 많이 발달이 되면서 주행 중에 받았던 모든 데이터를 다 학습을 합니다. 거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박스가 있을 수도 있고 고양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걸 다 통으로 학습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습이 잘 된 모델일수록 더 많은 물체들을 감지를 할 수 있고 더 많은 영역에 대해서 어떤 객체들이 있는지 위치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성능이 좀 많이 올라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식의 코드 베이스보다는 모델 베이스의 자율주행 기능들이 많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차 그림 계속 보여주면서 이건 차야. 그러면 그 차가 아닌 다른 모양의 무엇이 나타나면 그거는 그냥 갖다 박는 거였잖아요. 이제는 차 이렇게 안 하고 알아서 주행자면 막 보여주고 여기서 서야 되겠어 안 서야 되겠어 이거를 가르쳐 준다는 얘기죠. 사람 교육시키는 거랑 비슷하네요. 네, 실제로 사람이 주행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결과물을 내놓는 퀄리티는 차이가 있겠지만 사람이 실제로 운전했던 경로들을 학습하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람과 좀 유사한 그런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소름. 와, 그렇구나.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를 따라가기도 바쁜데 앞으로 이제 미래에 대해서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ADAS 앞으로 또 미래에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될지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한 5년만 봐주세요. 5년만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새로운 기술이 딱 튀어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존에 있는 기술이 어떻게 융합이 돼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을지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관련된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은 ACC라든가 LCAS 같은 기능이 사람이 버튼을 눌러야지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부터 필요하겠다, 지금부터 필요 없겠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발전이 되면 차가 알아서 여기서부터 LCAS를 켜놔야 돼. 왜냐면 자꾸 차선을 넘어가는 습관이 있으니까. 네, 그런 식의 어떤 자동으로 개입을 해서 운전자의 안전성을 좀 유지시켜 준다던가. 진짜 그런 거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알아서 잘 운전해줘 라고 누를 정신이 있었으면 얘가 사고 안 냈지. 얘가 지금 띨띨하니까 사고 내는 건데 그런 것들을 차가 알아서 여기서 얘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알아서 운전해 주는 거. 와, 그거 진짜 필요하네요. 진작에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네, 아마 다른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작 방식이 향후에는 이제 제스처라든가 요즘도 많이 발전했지만 차량에는 접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있죠. 이렇게 하면 볼륨 커지고 이렇게 하면 볼륨 작아지고. 그게 다 주행과 관련 없는 기능이 한정되어 있죠. 그러네요. 네, 그 주행에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위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운전자의 그런 편의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현재는 없지만 나중에는 차량 주행 관련된 부분도 같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쪽으로 가. 그럼 얘가 휘샥 가는 거예요? 무시무시한데 약간?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엄청난 얘기들을 들은 것 같습니다. 정말 머리가 터져 나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미래 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중이었습니다. 헥사곤의 박진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